같이 한번 그래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상황, 뭐 전류의 세기가 P에 흐르는 전류가 뭐 I0인데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는 확실히 시계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나서 이때 여기서 A에서 이 Q 때문에 흐르는 자기장은 X방향이 되겠죠. 근데 A 때문에 A에서 합쳤더니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만드는 게 일단은 튀어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아래로 흘러야 튀어나오는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여기 거리를 잘 모르니까 이 반지름을 R이라고 두고 거리를 D라고 놓으면은 D분의 I0랑 R분의 I랑 크기가 똑같구나 정도 하나 잡아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밑에 거 이제 방향을 위로 바꾸니까 둘 다 똑같은 방향이니까 더해져야 되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알아냈으니까 방향만 바꾼 거니까 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자기장이 R분의 I랑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방향이니까 이거 두 개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게 B0라는 거죠? 맞지? 그럼 방향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겠지? 세 번째 거. 이제 전류 방향을 바꾸니까 다시 뚫고 튀어나온 방향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빼줘야겠네요? 반대 방향인데 전류 세기가 2배니까 R분의 2I가 되겠죠? 이거랑 뭐 여긴 따로 바뀐 게 없어. 내가 이거를 이제 빼주면은 빼주면 얼마 나오는 거지? R분의 I인가요? 그럼 R분의 2I가 B0니까 이거는 B0로 표현하면 2분의 1 B0가 나오면 되겠네. 그럼 세기는 2분의 1 B0고 이건 튀어나온 쪽이 세죠? 튀어나온 쪽이 될 겁니다. 기억. 맞는 말. 니은. 반대니까 땡. 디귿. B0보다 작아야 되죠? 1번 그냥 골라주면 됩니다. 이제 R이라는 원형 도선의 위치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합성 자기장 방향과 세기를 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R이 A에 있을 때 그럼 A 입장에서는 뭐 P가 만드는 거 한 칸이니까 뭐 D라고 놔보면은 한 칸에 D라고 놔보면 뭐 이렇게 될 거고 요거랑 뭐 Q가 만드는 거 뭐 그 다음에 뭐 R이 만드는 거 이거 세 개 합쳤더니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B라는 거 아니야. 근데 전류 방향을 모릅니다. 뭐 그럼 P가 만약에 오른쪽이라고 쳤으면은 이거는 튀어나오는 방향. 그렇죠? 그럼 Q는 위쪽이라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거 X방향이겠죠? 그럼 뭐 R은 뭐 딱히 R도 방향 안 줬으니까 그냥 시계 방향이라 해봅시다. 그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더했더니 튀어나온 방향으로 동그라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C 한번 봐볼까요? C는요. C 같은 경우 똑같이 P한테 D만큼 떨어져 있고 뭐 IP, 뭐 D분의 IQ, 뭐 R분의 R 이거 똑같이 3개 더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는 P가 만약에 오른쪽이었다면 이건 X방향이 되겠죠? 그럼 Q는 동글뱅이가 될 거고 뭐 이거는 그대로겠지 뭐 원형 도선에 불과하니까 이거 합쳤더니 3B인 거 아니에요? 그거 봐봐.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은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A랑 C는 정확히 대칭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랑 이거 없어져요. 두 개 더해버리면 없어져 버립니다. 뭐만 남어? R에 의한 자기장 두 개치만 남잖아. 그게 4B인 거 아니에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맞아. 그쵸? 그럼 이 관계를 알면은 B랑 D도 어때? 대칭적이거든요?
B랑 D도 대칭적이기 때문에 똑같이 더하면 이 BR만 남아야 돼. 이해돼? 그럼 이 BR이 4B잖아요. 그럼 B랑 D 합쳤을 때 몇 나오면 돼요? 똑같이 튀어나온 방향으로 4B여야 되니까 기억은 4B가 나오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첫 문제니까 같이 한번 보면은 우리 반자성, 물질의 자성이었는데 이런 걸 자기화됐다고 하거든요. 외부 자기장에 반응해서 원자 자석들이 배열되는 걸 자기화됐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반자성체 같은 경우 어느 방향으로 자기화된 거죠? 오른쪽으로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 우리가 이제 원자 자석 표현할 때도 그냥 하나의 자석이라고 보자고. 우리가 뭘 N극이라고 하기로 했죠? 자기장이 튀어나오는 곳, 들어가는 곳. 어디가 N극이죠? 나오는 곳이 N극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들어간다는 거잖아. 근데 자기극선이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이렇게 이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에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서 이름이 반자성체란 말이에요. 현재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 외부 자기장 방향은 왼쪽이어야 됩니다. 기억은 틀렸겠죠? 다음 니은. 외부 자기장 제거하면 반자성체 내부 자기장 유지됐었나? 바로 풀리나? 풀려버리죠? 유지되는 건 강자성체밖에 없어요. 니은 땡. 디귿. 반자성체를 자석 가까이 해버리면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우리가 반대로 자기화되니까 여기가 지금 N극이랑 똑같은 거잖아. 맞죠? 여기에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N극과 N극은 서로 청력이 작용할 테니까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단일 파트로 사실 이것도 어렵진 않지만 그냥 이것만 갖고 문제 되면 11번처럼 되니까 최대한 어렵게 해보려고 힘의 평형하고 섞은 겁니다. 이거 보면은 A에 B에 각각 막대자석 가까이 갔더니 A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 적용했다. 이거 얘는 뭐라는 거예요? 반자성체죠? 서로 밀려면 반자성체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자기장 방향, 외부 자기장 방향이 요건데 외부 자기장의 반대로 자기화가 되니까 얘는 이렇게 자기화가 된 모습 반자성체가 되는 거고요. B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면 강자성체 또는 상자성체가 되는 거지. 일단 당기고 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지금 이쪽으로 자기화가 된 모습. 그러니까 이제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럼 얘 아니면 얘입니다. 일단은. 그러고 나서 나같이 막대자석을 치우고 가까이 갔더니 여기서 서로 자기력이 작용을 했다는 거잖아. 그럼 애초에 A는 반자성체였으니까 자석 치운 순간 끝이죠? 자기력이 얘가 자석인 상태가 유지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 강자성체구나. 얘는 반자성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서로 인력 작용해야 돼? 청력 작용해야 돼? 청력이 작용하면 되겠죠? 마지막 디귿. 다는 반자성체잖아요. 그럼 A 입장에서는 무슨 힘, 일단은 아래로 중력. 그럼 반자성이니까 자기력을 아래로 받겠죠? 위로 무슨 힘 걸려야 돼? 바닥에 떠받쳐주는 수직항력까지 작용하면 되니까. 기억 A는 강자성체다. A는 반자성이니까 틀렸고요. D는 서로 미는 힘, 맞는 말. 디귿. 수직항력은 무게보다 크다. 맞죠? 왜냐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얘가 돼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죠? 이 같은 경우는 전자석이니까 코일에 전류를 좀 자기장이 이쪽으로 생기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 방향에 이렇게 될 텐데
이 철이다 보니까 철이 자기화가 되겠죠. 이때 철 같은 경우는 강자성체니까 자석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자기화가 유지가 돼 있을 거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제 클립 붙이니까 붙는다는 거죠. 기억. 철못은 강자성체다. 유지되는 걸로 강자성체인 거 판단하는 거죠. 니은. 철못의 끝은 S극이다. 여기 말하는 거잖아. N극이 돼야 됩니다. 디귿. 클립은 자기화. 클립이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으면 자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죠. 3번 골라주면 되겠지. 이것도 사실 대표적인 강자성, 반자성, 상자성 종류 한 2개 정도씩은 알고 있는 게 편합니다. 강자성은 철, 니켈, 코발트가 있고요. 상자성체는 뭐 알루미늄, 마그네슘 뭐 이런 친구들이 있고, 반자성체는 구리가 있습니다. 구리. 그리고 초전도체도 반자성을 띠죠? 맞아? 왜요? 왜? 갑자기 웃길래. 아니야. 내가 뭐 잘못 말했니? 아니야. 됐지? 그럼 14번 보시면 사실 알루미늄이랑 철 보고 상자성, 강자성이네 하고 푸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모의고사는 내신이면 몰라도 모의고사에서 그거 외우는 걸 강요하는 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상황 보면은 가 같은 경우는 자석에 붙여놨다가 알루미늄 떼서 다른 알루미늄에 갖다 대니까 붙는데 안 붙는데? 안 붙는 거죠. 일단 자석에 붙으니까 강자성체 또는 상자성체입니다. 근데 자석을 떼니까 자기화가 풀렸잖아요. 이러면 상자성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반면에 철로 만든 클립은 자석에서 떼고 나도 자성이 유지되는 성질을 보니까 이거는 강자성체구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기억. 알루미늄 클립은 강자성체다. 맞는 말? 틀린 말. 상자성체니까. 니은. 철 클립은 강자성체죠. 틀렸죠? 그렇죠. 디귿. 자기화가 돼 있으니까 저렇게 붙어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A는 가실험에서 밀렸대잖아요. 그럼 청력을 받는다는 거니까 A는 반자성체가 되겠죠. 그럼 반자성체 가지고 이거 떨구면은 자석 사라지는 순간 그냥 외부 원자 자석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버리죠. 그냥 나무랑 똑같습니다. 떨구면 그냥 뭐 전자기도 발생할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떨어지겠죠. 뭐 전류는 흐르지 않겠다가 맞겠죠. 그럼 B 같은 경우는 일단 자석이 끌리기 때문에 상자성체 또는 강자성체겠죠. 근데 이제 자석 끌리는 거 오케이 하고 나서 여기서 떨구니까 전류가 흐르네. 그럼 전류가 흐른다는 건 여기서 얘가 자석이라는 거잖아. 그럼 자석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B는 강자성체가 되겠죠. 마지막 C. 자석이 끌려오는데 어차피 나머지 하나는 상자성체밖에 없으니까 C가 상자성체겠죠. 상자성체도 자석을 치우면 자기화가 풀려버리니까 나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거 확인하실 수 있겠지. 맞아요. 5번 골라주면 되겠죠? 볼까요? 어쨌든 자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A랑 B는 강자성체 또는 상자성체가 되겠죠. 그럼 지금 자기장이 위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강자성체나 상자성체는 둘 다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니까 둘 다 위쪽으로 자기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극으로 표현하면 둘 다 위쪽이 S극, N극, 아래쪽이 S극이 되면 되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얘가 유지가 되겠지. 그럼 그걸 이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실험 결과를 보니까 전류는 나에서 흘러요, 다에서 흘러요? 여기서 흐르는 거죠? 여기는 지금 P가 아래쪽이었으니까
결국에 상황 자체가 S극이 다가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돼? S가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전류는 여기서는 위쪽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주면 된다. 여기는 전류가 흐르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A가 강자성체인 거고 얘는 자기화가 풀렸으니까 상자성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기억. 가에서 A의 P쪽, 그러니까 아래쪽 말하는 거죠? 아래쪽은 S극이 돼야 되겠죠. 니은, B는 상자성체여야 되지. 마지막 D, 전류 방향은 B에서 A 방향이 돼야 되겠죠. 1번 골라주면 됩니다. 17번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헤드폰의 스피커를 활용한 실험이다. 자, 마이크로 헤드폰 연결하고 장치하고 마이크에 갖다 대고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우리가 뭔가를 재생시켜보는 그런 상황이죠. 뭐 이거는 뭐 같이 쭉 읽어봅시다. 기억. 진동파는 공기 진동에 의해 진동한다. 그렇죠? 소리는 진동이니까요. 니은. 코일에서는 전자기 유도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진동판이 흔들릴 때 코일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코일과 자석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할 거 아니야. 그 과정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가 되겠죠. 디귿. 코일이 자석에 붙은 상태로 자석과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석은 그대로고 코일만 왔다 갔다 하니까 둘 사이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거지. 그래야 우리가 전자기 유도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괜찮아?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석 없이 전자기 유도를 활용하는 예시라고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이 A에 흐르는 전류가 직류가 아니고 교류 전류여야 됩니다. 교류 전류가 뭐죠? 전류 방향이 한 번씩 바뀌는 전류를 교류 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요렇게, 한 번은 요렇게 흐르는 거야. 저거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전류가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흐르는 거야. 그럼 전류가 세졌다 약해졌다 하는 구간이 나오겠죠? 근데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자기장이 전류가 세게 흐르면 자기장도 세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기장도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핸드폰 안에 있는 코일 입장에서 어때? 자기장이 계속 세졌다 약해졌다 하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유도 전류가 흐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핸드폰이 그 전류에 맞춰서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선 충전기를 쓰고 싶으면 교류 전류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 교류 전류를 써야 전류와 세기가 바뀌면서 자기장 세기도 변하니까요.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는 게 발생을 하려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직류 전류 말고 교류 전류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기억. I가 증가할 때 B의 유도 전류가 흐른다. I가 커지면 자기장도 커지니까 그럼 자기장을 막기 위해서 유도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럼 니은 I가 감소하면 자기장도 줄어드니까 그 자기장을 보충해주기 위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면 됩니다. 마지막 D는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3번. 자, 봅시다. 이거 일단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구나 인 거를 알 수 있고요. 기억. 7초일 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7초일 땐 어때? 가만히 있는 거네. 가만히 있으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도 그대로니까 전자기 유도가 발생하지 않겠죠?
기억 맞는 말 니은 3초일 때와 9초일 때 똑같던데 우리 전자기 유도 언제 어떨수록 세죠? 코일의 가운수가 많을수록 시간이 짧을수록 그러니까 빠를수록 마지막 강한 자석을 쓸수록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빠를수록 전류가 세게 흘러야 되는데 속도 언제 빠른데? 9초일 때가 훨씬 빠르죠?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 이용하면 제가 뒤가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다. 가까워지려면 코일 입장에서는 가까워질 땐 이 방향, 멀어질 땐 이 방향이 돼야 되니까 반대 방향이 맞겠네. 이제 전자기후도 문제 풀 때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약간 변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변형하냐? 우리 자기장 정의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기장 정의에 따르면 자기장은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자속의 양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럼 자속 대신에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텐데 이거에 따라서 두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자기장 세기가 바뀔 때, 두 번째는 코일을 통과하는 면적이 변할 때, 뭐 이렇게 두 가지로 가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코일은 그대로고 자기장 세기만 계속 세졌다 약해졌다 하니까 자기장 세기가 변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힌트를 보면은 T1일 때 자기장이 세지고 있을 때 전류가 어떻게 흐른다? 그러면 세지고 있을 때 이 방향이면 코일이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균일한 자기장 방향은 뭐가 되면 돼요? 동그라미 맞아요? 맞나? 동그라미가 세지려고 하니까 이걸 막으려고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씩 볼게. 기억. T2일 때 유도 전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T2면은 이 동그라미가 약해질 때잖아. 그럼 그걸 보강해주기 위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줘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T3일 때. 자, T3는 요건데 지금 자기장 세기가 플러스일 때 튀어나오는 방향이었잖아. 그럼 T3일 때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반대 방향이 되겠죠? X방향일 때가 되겠지? 니은은 틀렸죠? 마지막 디귿. T2랑 T4를 비교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단위 시간당 자기장이 많이 변할수록 유도 전류가 셀 거 아니에요. 여기 기울기 비교하면 됩니다. 얘랑 얘. 어디가 더 커요? T4가 크니까 T2가 작다 이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골라주시면 되겠지. 요렇게 생긴 거를 사로 잡아 당기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면적 자체가 작아지는 모습 볼 수 있겠죠? 그 면적이 작아지면은 코일을 통과하는 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은 많아져요? 적어져요? 그럼 적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채워주려고 하겠죠. 그럼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럼 시계 방향이니까 B 방향이 되겠죠. B. 근데 이제 기전력의 크기인데 지금 보면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반지름을 일정하게 감소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반지름을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잖아요. 반지름 R이라 두면은 반지름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한다. 이렇게 반지름이 일정하게 감소하면은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 맞아요?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대비 점점 어떻게 줄어들어? 처음에는 요만큼 줄다가 그 다음에는 요만큼 점점 같은 시간 대비 줄어드는 폭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지. 그럼 이러면은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인데 1초당 면적 변화량 자체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중이죠. 유도 기절력은 점점 감소해야 되니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전류의 세기도 같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2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처음에 자기장 세기는 똑같습니다. 자, 이런 그럼 처음 이 상태로 내비두면 전류 흐르나? 결국에 자기장의 변화를 주든지 면적의 변화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얘 같은 경우는 면적은 딱히 변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니까 자기장 세기를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바꿔주고 있는 거네. 참고로 밑에 미리 테슬라라 적혀 있는데 저게 자기장의 단위입니다. 자기장 단위는 T라고 쓰고요. 읽을 때 테슬라라고 읽습니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1번 자기장 영역과 2번 자기장 영역을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주고 있는 모습인데, 다행히도 동시에 바꾸지는 않고 있어요. 한번 처음 2초까지는 2만 바꿨다가 그 다음부터는 1만 바꾸고 있잖아. 동시에 바꾸는 건 아닙니다. 한번 그럼 이제 전자기 유도 기전력 식을 이용해 보면 이게 지금 면적이 겹쳐 있는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여기랑 여기 면적은 그대로니까 A를 앞으로 빼도 되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량, 이걸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럼 일단은 기억부터 한번 볼게. 1초일 때 전류는 시계다. 1초면 이때잖아요. 제 2번 영역이 약해지고 있을 때니까 약해지는 거 채우려면 이렇게 전류 흘려줘야 되겠죠? 그냥 1번은 맞는 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2번. 니은 3초일 때랑 5초일 때. 3초일 때랑 5초일 때 둘 다 1번이 작아지고 있을 때잖아요. 1번이 작아질 때도 이걸 채워야 되니까 어차피 시계로 흘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니은은 틀렸죠? 시계, 둘 다 시계니까 3초일 때나 5초일 때나. 맞아, 5번. 전류의 세기는 1초일 때랑 2초일 때랑 비교하는 건데 1초일 때는 요거잖아. 지금 시간에 따른 자기장 변화량은 어때요?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지? 똑같지 뭐. 1대1로 똑같습니다. 대신에 겹친 면적이 달라요. 1번 영역에는 한 칸이면은 얘가 1대2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2번이 2배로 많이 겹쳐 있으니까 여기서 변할 때가 똑같은 자기장 변화량이어도 전류는 얘 줄어들 때 2배 더 세게 흘러주면 됩니다. 면적이 2배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1초일 때가 더 커야겠죠? 1초일 때가 2번이 줄어들고 있을 테니까 1번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XY 평면에 똑같은 정사각형 금속고리 PQR이 각각 아래 오른쪽 방향으로 등속 V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때 Q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합니다. 왜? Q 입장에서 X가 추가되니까 당연히 반시계 방향이겠죠? 나머지도 재보면 R은요? 얘가 빠지는 거니까 채워줘야 되잖아요. 얘도 반시계 방향이 되겠지? P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르나요? 이거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실 딱히 변하는 거 없습니다. 자기장이 그대로기 때문에 뭐 얘가 여기서 뭐 오른쪽 왼쪽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그대로 내려오기만 하면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닌 이상 당장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습니다. 기억은 틀렸죠. 맞죠. 그다음 니은 아래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은 반시계인 거 했고요. 그럼 T가 누가 더 커야 돼?
이것도 사실 굳이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자기장은 그대로인데 면적이 바뀌는 거잖아. 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를 사실 그렇게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굳이 관리자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코일과 자기장이 겹쳐지는 영역의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자기장 영역은 바뀌는 거 없잖아. 이거는 자기장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들어올수록 면적이 넓어지는 얘는 나갈수록 면적이 줄어드는 거니까. 맞지? 근데 얘랑 얘를 비교하는 입장에서 속도가 똑같잖아 어차피. 똑같은 코일이고요. 그러니까 시간당 면적 변화량은 똑같습니다. 두 개가. 맞아. 근데 자기장 자체가 지금 얘가 2배 세잖아. 이 영역이. 그러니까 유도 전류는 R에서 2배 흘러주면 되겠죠? 어쨌든 디귿이 맞는 말이니까 3번 들어가면 되겠네. 자, 이렇게 등속도를 가지면서 세 가지 영역을 통과하는 상황이고요. 이때 통과하면서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을 줬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에서 자기장 3개를 B라고 뒀고요. 이때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플러스로 표현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여기서 여기 들어갈 때까지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거네요. 이렇게 되려면 여기가 자기장이 뭐여야 돼요? 튀어나오는 자기장이어야 되겠죠? 첫 번째 영역은 튀어나오는 영역이 될 겁니다. 근데 1에서 2 넘어갈 때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른다는 건 변하는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죠? 근데 이제 2에서 3 넘어갈 때 전류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데 반시계 방향 흐르는데 또 이제 2배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2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리고 이제 X가 들어오는 거랑 동그라미가 나가는 건 어때요?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유도 전류는 동그라미가 나가는 건 요렇게잖아. 근데 X가 들어오는 것도 요거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전류가 합쳐져서 2배로 흐르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완전히 빠져나갈 때는 X를 채워야 되니까 시계 방향으로 한 번 더 흐르는 모습 볼 수 있겠다. 이거 그냥 2번 골라주면 되겠지? 자, 한번 봅시다. 한 면의 길이가 D인 정사각형 고리가 X방향으로 통과를 하는데 이때 자기장 세기는 B, B, B고 방향도 전부 다 X 방향이라고 하네요. 이때 이제 들어가는 통과하는 속력만 바꾸고 있는 상황이죠. 한번 해봅시다. X가 1.5D를 지날 때, 그러니까 어디 있다는 거죠? 여기. 현재 여기를 통과할 때 전류 방향은 이 방향이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P점에서의 유도전류 방향이니까 제일 오른쪽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기준 플러스 Y 방향이어야 되겠지. 기억은 틀렸지? 이제 니은 이때랑 4.5D 지날 때 여기네 여기 전류 세기를
비교하는 게 일단 방향 자체는 반대 방향이겠죠? 전류를 비교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일단 여기나 자기장은 똑같잖아. 이제 시간당 자기장 변화량, 면적 변화량이 누가 더 커요? 여기는 속도가 2V일 때고 여기는 V로 떨어졌을 때니까 이게 2대1 나오잖아. 유도 전류가 이쪽에서 2배가 들어가면 되겠죠? 기억, 니은, 맞는 말 됐나요? 디귿, P가 2.5D 지날 때랑 3.5D 지날 때 2.5D 지날 때는 여기고요.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X 3개가 추가되는 거랑 똑같으니까 반시계겠죠? 여기는 X 3개 감소하는 거니까 시계겠지. 반대네. 됐니? 4번 골라주면 되나요? 자,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4D인 정사각형이 각각 VV 2위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상황이고요. 이때 A와 1 영역과 2 영역 자기장 방향이 반대라고 합니다. 한쪽이 들어가는 거면 한쪽은 나오는 거면 되겠죠? 그리고 A와 B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똑같다. 요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어차피 뭐 방향이 반대라는 건 알려주죠. 어떻게 고정을 시켜놓은 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여기를 동그라미로 찍어요. 그럼 여기가 X면 되는 거잖아. 근데 세기가 똑같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리고 세기가 똑같으면 여기 전류 흘러요? 안 흐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걸 좀 판단해 볼 건데 지금 모눈종이 형태로 돼 있으니까 한 칸당 1개라고 쳐볼게요. 여기는 동그라미 2개가 되겠죠? 여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이제 여기를 B라고 놓으면은 B일 때 한 칸에 1개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건 아직 모르잖아. 그럼 NB라고 한번 놔볼까? 한 칸당 몇 개씩 들어가면 돼요? N개씩 들어가면 되는 상황 맞아? 그지? 그럼 여기는? 4칸이니까 4N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럼 이제 세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자기장이 많이 변할수록 유도 전류도 세게 흐르는 거니까 유도 기전력을 보면은 이제 여기랑 여기를 얘랑 얘를 비교해 어차피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시간당 면적 변화량은 똑같은 상태입니다. 뭐 가변수 얘기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장 세기 비교하는 건데 여기랑 여기는 반대 방향이니까 우리가 2n 빼기 2로 놓으면 되고요. 여기는 4n만큼 한 번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 자기장 세기 비율이 똑같으면 돼요. 근데 사실 여기서 경우의 수를 2번 나눠야 됩니다. 왜냐면 첫 번째 n이 1 이상일 때 한 번 놓으면 식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일 때 요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2n은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 이때 n은 이제 이게 몇 배냐 이거기 때문에 음수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에 n 같은 경우 1보다 크면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 n이 1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럼 n이 1보다 작으면 식 어떻게 바꾸면 돼? 2 빼기 2n하고 4n하고 똑같으면 됩니다. 이거 바꾸면은 6n이 2니까 이때 n은 3분의 1이 나오겠죠. 아, 이게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근데 헷갈리잖아. 여기를 b로 놓으면 여기를 3b로 놓으면 되나요? 그러면은 다시 좀 정리 좀 하면은 여기서 x가 한 칸당 하나일 때 여기는 한 칸당
동그라미가 3개씩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그런 상태입니다. 기억. 자기장 세기는 1에서 2에서의 3배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유도전류의 방향은 A나 B나 똑같다. A에서는 시계 방향, B는 시계 방향 똑같아야 되네요. 그래서 디귿. 유도전류 세기는 C가 A의 4배다. 얘랑 얘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걸쳐진 면적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체크를 해줘야겠죠? 여기 같은 경우 어때? 우리가 여기 6개 나오고 6개 튀어나오고 2개 빠져나가는 거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4개 추가되는 거랑 똑같은 거 맞아요? 맞지? 여기는 3칸 차지하고 있잖아. 그럼 동그라미 9개에 X 1개 맞아요? 그러면은 동그라미 8개가 되겠네? 그럼 우리가 이제 체크해 봅시다.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쓸 건데 지금 보면 자기장 세기 얘랑 얘를 비교하면은 얘가 4개 뒤에 얘가 8개니까 자기장 세기는 1대2가 됩니다. 근데 속도 차이가 어때요? 2배 차이 나잖아. 그럼 이것도 1대2 차이가 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유도 기전력 차이가 1대4가 나면서 C에서 유도 전류가 4배 흘러주면 됩니다. 27번 기억. 그림 가와 같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막대에 솔레노이드 넣어 전류를 흘려줬다. 나와 같이 막대를 중심축을 따라 오른쪽을 쭉 이동시켰더니 유도 전류가 흘렀다네요. 그럼 이 막대기는 강자성체가 돼야겠죠? 왜냐면 여기 전류 흘려주는 순간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테니까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자석이 된 강자성체가 뭐 이렇게 통과할 때 여기 있을 때는 만약에 이게 방향을 정확히 안 알려줬기 때문에 내비두면 됩니다. 그럼 뭐 일로 갈 때 막아야 되는 게 이쪽으로 전류 흐를 거고 얘가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붙잡아야 되는 거 이렇게 흘러주겠죠? 기억. 막대는 강자성체다. 맞는 말. 니은. 막대가 P를 지나 접근할 때 들어오려고 하면 막아야 되니까 밀어내야겠지? 니은 틀렸고요. 디귿. 금속고리에 흐르는 유도전류 방향은 들어올 때 나갈 때 반대 방향이 되겠죠? 틀렸으니까 1번 골라주면 됩니다.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갖고 있는 만큼 쭉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코일을 통과하면서 계속 전자기유도가 발생하면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점점 느려지는 모습 알 수 있겠죠? 그럼 기억. 속력은 C에서 제일 느리겠죠. 왜냐면 애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만약에 코일이 없었다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운동 에너지 똑같을 거니까 속도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코일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계속 바뀌니까 속력은 갈수록 느려지는 모습이니까 C에서 가장 느려야 되겠지? 니은. B에서 자기력에 작용하는 방향은 운동 방향과 똑같다. 여기서 느려져야 되잖아요. 왼쪽으로 작용해야 되겠죠? 얘가 밀고 이쪽에 당겨주니까. 그래서 디귿. 전류의 최대값은 우리가 언제 전자기유도 많이 발생해요? 속도가 빠를수록 많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전류가 제일 세게 흐르다가 속도가 느려짐에 따라서 유도전류의 세기도 천천히 감소해 나가겠죠? 됐나요? 그리고 빗면 위에 가만히 P점에 가만히 놓은 자석 A가 빗면 따라 내려와서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모습이다. 기억. 자석 A는 A부터 B까지 등속 운동한다. 맞아요? 접근하면 할수록 자기력을 왼쪽으로 받으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니은. 솔레노이드 A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B랑 C가 똑같다. B에서는 어때? 밀어야 되니까 왼쪽으로 힘 받겠지? 여기서는 당겨줘야 되니까 또 왼쪽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 지날 때는 어때? 밀어야 되죠. 그럼 자석 입장에서 밀려나려면 힘 어디로 받아? 자석 입장에서는 왼쪽으로 힘 받겠죠? 나갈 때는 붙잡으려고 하잖아.
붙잡아 인력 받으면 여기서 A 입장의 힘 어디죠? 왼쪽. 그러니까 힘 방향은 둘 다 왼쪽이 돼야 되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에요. 마지막 디귿.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은 전류는 반대겠죠? 4번 골라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이제 가만히 놔서 둘 다 떨어뜨리는 모습을 각각 나타낸 거고요. 가나에서 자석은 중심이 된다. 기억. 방금 말했듯이 이건 등가속도 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땡, 니은. Q를 지날 때 자기력파. 여기 자기력파가 어디? 둘 다 밀어야 되잖아요. 오른쪽 위. 여기서도 오른쪽 위. 똑같습니다. 디귿. Q를 지날 때 전류 방향은 여기서는 S가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고 여기서 이 방향으로 흘러야 되니까 전류 방향은 반대겠죠. 5번 해주면 됩니다.